다이어트 제품을 먹고 12kg을 뺐다는 최현기입니다. 얼굴까지 공개하며 다이어트 효과를 광고하기도 합니다. 아니 때가 되면 다 애는 낳게 돼 있어. 녹각이 빨리 들었었는데 그렇게 좋단다. 그거를 차처럼 끓여서 매일매일 같이 마시면은 애기 금방 가진대. 여러 가지 기능성이 있는 제품을 한꺼번에 이제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능성이 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체중 감소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걸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살이 빠진다. 이렇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기능식품 몇 가지쯤 챙겨 먹는 게 당연해졌는데요. 건강한 일상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건강기능식품. 어떤 점을 살펴보고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정책과 신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식품생명과학과의 김영준 교수입니다. 네.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인지 우선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만든 식품입니다. 식약처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좀 챙겨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식품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을 먹다 보면요, 교수님,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이 표시가 있는 제품도 있고 없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이 둘의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식약처에서 인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품을 개발한 그런 제품에 한정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컫는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것은 어떤 정의나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라든지 그런 효능들을 답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식약처의 인허가를 제대로 받은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이 영양제가 이게 다 식약처에서 인정받았다고는 할 수 없고 맞습니다. 반드시 그 마크를 표지에서 확인을 해야만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제품이란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간혹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맹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어머니의 강권으로 효능이 확인도 안 된 건강식품을 먹게 됐다는 어느 며느리의 사연을 함께 보시죠. 아니, 다른 친구들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는데 아니,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일주일이 멀다 하고 용돈도 많이 챙겨주시잖아, 우리는. 그치. 우리 어머니 같이 좋으신 분은 세상에 없을걸. 이게 다 남편 잘 만나서 그래. 아 오늘은 또 얼마나 주시려나 기대된다. 남들은 시어머니 댁에 가는 게 고역이라지만 소풍 가는 것 마냥 즐겁기만 한 부부. 엄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들 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엄마 잘했었어? 아유, 근데 너희들 밥은 먹고 왔어? 아유, 아니요. 어머니 밥 먹으려고 일부러 굶고 왔어요. 아유, 그랬어? 아유, 그럴 줄 알고 내가 너희들 몸보신 시키려고 어젯밤부터 그냥 공국 푹 끓여놨어. 아우,
어머니 더운데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아이고 고생은 무슨. 너희들이 잘 먹으면 그게 이 엄마의 기쁨이지. 가서 앉아. 예. 며느리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하는 속 깊고 정 많은 시어머니입니다. 오늘도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 참. 근데 소중아, 너 나이가 벌써 42인데 애기 안 낳을 거야? 엄마 이제 효심이 33살밖에 안 됐어요. 무슨 걱정이야? 아니 누가 효심이가 문제래. 네 나이를 생각해야지. 많이 넘었는데. 엄마 별 걱정을 다 하네 진짜. 아니 때가 되면 다 애는 낳게 돼 있어. 그렇지 효심아? 그래서 말인데 녹각이 빨리 들었었는데 그렇게 좋단다. 녹각이요? 응. 아우 사슴뿔 말이야. 응? 그거를 차처럼 끓여서 매일매일 같이 마시면은 애기 금방 가진대. 에이 엄마 그런 거 다 미신이야. 아, 진짜. 인서가 그게 왜 미신이야?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거 먹고 그냥 애들 잘 쑥쑥 잘 낳았어. 참 엄마도 하여튼 아유, 참. 잠깐 기다려봐. 자자자자자. 이거 우리 효심이 이거 쭉 마셔. 자, 얼른 마셔. 이게 뭐예요? 아유, 글쎄 암만 말고 그냥 마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너무 써요. 아유, 원래 몸에 좋은 게 입에 쓴 법이에요. 저기 암만 말고 그냥 쭉 눈 질끈 갖고 마셔. 아이 뭔데 그래? 아니 엄마 이거 뭐야? 아유, 인서가 그걸 왜 네가 먹어? 글쎄 이게 뭐냐니까. 아유, 그거 엄마 아는 분이 직접 그 염소를 길렀다고 그 염소 즙을 짜서 맛보기로 좀 줬어. 엄마, 우리 효심이 개, 고양이, 염소 얼마나 귀여워하는데 완전 동물 보호론자란 말이야. 동물 보호하기 전에 사람을 또 보호해야 할 거 아니야? 어? 얼른 쭉 마셔봐. 아유, 아유, 간도 맞다. 쭉 마셔봐. 아유, 어우, 몸에 좋다니까. 얼른 쭉 마셔. 어? 아유, 그냥 쭉 엄마 마셔봐. 됐어. 아유, 그냥 원샷으로 그냥 쭉 마셔. 한바탕 소란스러운 시간이 지나가고 집에 갈 채비를 하는데요. 잠깐. 아이고, 저기 효심아, 이거 갖고 가. 이거 엄마가 준 선물이야. 어머니 이건 또 뭐예요? 아유, 별거 아니야. 영양제야. 너 어디 봐봐. 아 이거 엽산 영양제네. 아유, 이게 임신하는데 요즘 엽산이 필수라고 하더라고. 아, 엄마 하여튼 잘 먹을게. 고마워. 이 녀석아, 이거 왜 네가 먹어? 저기 효심아, 이거 가져가서 꼭 챙겨 먹어. 알았지? 힘내갖고 그냥 쑥쑥. 알았지? 아, 참 엄마는 하여튼. 아자, 화이팅! 그나마 성분이 미심쩍은 건강 보조식품이 아니라 효능이 입증된 엽산제라서 천만다행이긴 하네요. 아니 안 그러시다가 왜 갑자기 그러시는지 몰라. 나 아직 아기 가질 준비 안 됐는데. 자기야, 그냥 영양제는 득템했다 생각하고 흑염소하고 사슴뿔은 내가 먹을게. 좋은 생각이지. 아니 그게 말이 돼? 아 그러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이참에 영양 보충한다 생각하자. 아니 한 번으로 되냐고. 또 어떤 거 가져다 줄지 누가 아냐고. 아 그러게 말이야. 어떡하냐? 응? 미안해. 미안. 몸에 좋다는 이유로 시중에 떠도는 온갖 약을 먹이려는 시어머니. 정말 효과가 있긴 한 걸까요? 네, 불임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건강식품 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네, 이 종종 단순 건강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구별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드시고 계시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생각되는 제품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제품 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마크 또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크가 없다 이런 것들은 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그 GMP 마크가 있습니다. GMP라는 거는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이라고 해서 이 품질 관리를 위해서 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나 다 이제 그 적용되는 기준인데요. 근데 이 원료부터 생산까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해서 만든 회사가 만든 제품은 GMP 마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GMP 마크가 있다면 이것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인정 마크를 받은 업체는 뭐 수많은 임상 시험을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상 사례가 없는지 다양하게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선택하고 먹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21년도부터 저희가 모든 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GMP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크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의약품이 아니어서 이제 부작용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상 사례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상 사례가 좀 많은 편인가요, 교수님?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도 거기에 활성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이나 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상 사례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네. 또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그 화학물질 간에 서로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특히 뭐 개인의 체질이라든지 건강 상태, 뭐 알러지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일반인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증상들이 간혹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상 사례라면은 뭐 구토나 메스꺼움, 뭐 손떨림 이런 네. 증상을 이상 사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보고된 이상 사례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불편함을 겪는 정도, 네. 통증이라든지 어떤 병원에 갈 정도의 그런 어떤 부작용보다는 내가 좀 정상하고 좀 다른 상황인 것 같다라고 인지하는 정도로 네. 이제 보고되어져 있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을 함께 과잉 복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이상 사례가 발생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만큼 건강기능식품 섭취법도 올바르게 지켜야겠습니다. 이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서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올바른 섭취를 위해서 세 가지를 크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인체에 유용한 기능 성분을 농축, 집약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각 제품마다 얼마큼 섭취를 해야 되는지,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섭취할 때 어떤 거를 주의를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제품에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보시면 그 표시된 대로 확인을 하시고 섭취할 것을 권고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복용하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 건강기능식품을 먹겠다 이러신 분들이 간혹 계시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잘못 섭취하는 경우에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상 사례로 인해서 이 개인의 이제 신체상의 상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기능성이 있는 제품을 한꺼번에 이제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능성이 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복통이나 메스꺼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섭취량을 지켜서 필요한 기능 성분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끼리 같이 먹으면 더 궁합이 좋은 게 있고 또 네. 이거는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또는 이건 아침에 먹어라, 이건 자기 전에 먹어라 이런 식으로 많이들 분류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과 기능성 원료를 보면 같이 먹어라, 따로 먹어라, 아니면 아침에 먹어라, 저녁에 먹어라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 그 자체로 드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영양제를 구매하다 보면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는 영양제가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되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의약품이라고 하면 예방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어떤 적극적인 수단으로 어떤 인체 상태에 개입하는 이제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과는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섭취 목적이 다르고요. 네. 또 용량 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경우는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어떤 특정한 어떤 전문가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의적인 어떤 선택이나 판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목적이나 또는 효능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어느 정도의 어떤 책임이나 부담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다고 다 먹어도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간혹 건강기능식품이랑 의약품을 같이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또 주의를 더 기울여서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이 사례를 들어보면 네. 예를 들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최근에 이제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프로바이오틱스랑 항생제, 의약품 항생제랑 같이 먹으면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메가3라고 해서 EPA, DHA 함유 식품이 있는데요. 이게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 의약품과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식약처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다 일일이 확인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다 게시를 하고 있으니 네.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기능성 원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예, 저희 뭐 편의상 저희가 고시형 원료라고 하고 하나는 이제 개별 인정형 원료라고 해서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고시형 원료라는 거는 이제 식약처가 안전성과 기능성을 사전에 다 점검을 하고 이 원료는 누구나 이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원료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비타민, 무기질,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 고시형 원료이고요. 네. 현재 한 97종 정도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개별 인정형 원료라고 해서 이거는 사전에 인정한 게 아니고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안전성, 기능성, 기준 규격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하면 네. 식약처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심사를 받은 자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원료입니다. 현재 한 336개 원료가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별 인정형은 조금 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안전성과 기능성은 다 확인을 하고 인정한 원료입니다. 네. 자,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참 우리가 알아보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구매하는 좀 지혜로운 방법이 궁금한데요. 꿀팁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본인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이제 그러려면은 식약처에 고시되어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인지 아닌지 일단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허가받은 제품인지 아닌지 또는 허위 과대 광고에 의해서 현혹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건강기능식품도 식품이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을 때 유통기한 내에 소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판단을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 넘어가지만 않았으면 임박했어도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예, 생각하면 될까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허위 과대 광고에 속아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서 먹었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긴 사례도 제법 있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삼시세끼 끼니 걱정하던 시절은 옛말. 요즘은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가 초미의 관심사. 여름철이 되면 더더욱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특히 25살의 정말로 씨에게는 다이어트가 평생의 숙제라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뚱뚱하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혼자 웅크리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정말로 씨. 사람들과의 소통 대신 그녀에게 유일한 낙은 먹는 즐거움이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를 가든 항상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초콜릿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데요.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몰라보게 예뻐진 친구들을 보며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연예인 체중 감량 비법으로 알려진 다이어트부터 저지방 다이어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심지어는 단식원에 들어가는 등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는데요. 아무 소용 없었어요. 딱 그때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강 보조식품을 복용하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살이 빠진다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동아줄이라도 붙들고 싶은 정말로 씨, 곧바로 3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 건강 보조식품을 샀는데요. 그런데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나서부터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고 온몸이 축축 처지는 거예요. 알바도 다니기 힘들 정도로 무기력해졌다는 정말로 씨. 다이어트 약 환불에 병원비까지 받으려고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환불도 안 되고 병원비도 못 준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나온 건강기능식품들이 여러 가지 있고 실제 그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도 있지만은 일부 보조식품이라는 이름으로 인가를 받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효능뿐만이 아니라 특히 안전성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는 위장장애라든가 아니면 가려움증과 같은 피부과적인 질환, 두통 여러 가지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나 몰라라 하는 업체 때문에 결국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쪽에 앉으세요. 네. 다이어트 약 복용으로 인한 육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정말로 씨. 그런데 변호사님, 다이어트 약 부작용이 있으면 정말로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구매 후 7일 이내면 청약 체류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환불은 가능하고요. 안내문 등에 환불이 불가하다 이렇게 규정돼 있더라도 그건 약관규제법상 무효에 해당합니다.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환불이 되느냐는 공정위 고시에 보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부작용하고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구입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기도 하고 치료비나 경비 이런 부분까지 다 보상이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슷한 사례를 듣게 됩니다. 건강하게 평소에 이제 음식점을 운영하던 분이셨고 2021년 2월경에 이제 다이어트 보조 제품이라고 해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 복용을 하다가 그분이 이제 복통, 메스꺼움 이런 걸 느껴서 판매처에게 전화를 해요. 좀 이상하다, 부작용 아니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호전 반응이니까 괜찮다, 계속 섭취해도 된다 이 말을 믿고 계속 섭취를 하다가 그 이후에 그 간 상태가 급속히 악화가 돼요. 건강 보조식품 피해자들의 경우 민원을 올리거나 업체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 아주 적은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품을 섭취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섭취를 하시더라도 하고 나서 반드시 그 이상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 복통이나 메스꺼움이라든지 소화불량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그 즉시 복용을 중단을 하시고 판매처나 제조사에 반드시 그 이상 내용을 통보를 하셔야 돼요. 통보를 하고 물론 환불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 통보한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꼭 녹음을 해두시기를 제가 조언을 드리고요. 나중에 법적 증거로 사용하려면 녹취는 필수라고 하지만 피해 보상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은 문제. 날씬해지고 싶다는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씨의 앞날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효능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 광고의 홍수. 현명한 선택만이 소중한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요즘은 또 여름이기도 하고요. 1년 내내 다이어트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에도 정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어떤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다이어트 기능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근데 체지방 개선이라는 기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마치 살이 다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지방 개선을 통해서 물론 체중 감소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걸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살이 빠진다. 이렇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이 조절이라든지 또는 생활 습관, 운동 이런 것들이 병용이 돼야지만 어떤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것만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이 인과관계를 설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제품이 효과가 없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사나 또는 그것을 개발자에게 묻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식약처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능성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뭐 체중 조절이나 다이어트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 체지방은 줄어들었는데 네. 몸무게는 줄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체중이라는 거는 체지방 플러스 뭐 근육이나 뼈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체지방이 줄었다 하더라도 체중은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움을 준다가 아니라 도움을 네, 줄 수 있는 거니까 네, 이게 그 부분을 잘 확인을 해야 건강기능식품이고요.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게 이 체중 감량에 대해서 그 먹기 전후 비교를 하는 그런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에 올라가서 네. 체험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는 표시 광고는 부당한 표시 광고이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은 편인가요? 네,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는 저희가 매년 한 1000여 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반 식품과 그다음에 전혀 가공을 하지 않은 농림축산물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절대적으로 섭취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뭐 소화불량, 복통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일반 식품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는 그 원료 인정 단계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을 다 확인하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독성이 있다라고 하면 벌써 기능성 원료 인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특정 성분을 농축, 집약했다라는 점, 그다음에 다른 기능성 원료와 혼합해서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 사례 신고를 받고 있고요. 뭐 응급실 치료, 뭐 입원, 사망 같은 이런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사례가 매년 한 10억 건 정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 10억 건 되는 경우에도 저희가 국내외 논문, 그다음에 환자의 이력, 의약품 섭취, 그다음에 병력 이런 것들 다 따져봐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라도 소비자 본인이 네. 지병을 앓고 있다 하면 의사와 꼭 한번 검토를 네. 해보는 것이 꼭 안전하겠군요. 필요합니다. 네. 네. 만약에 제품을 먹고 혹시라도 이상 사례가 생겼다라고 네. 한다면 그럼 어디에 알리면 될까요? 이제 전국에서 국번 없이 1577-2488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 이상 사례 전문 조사 분석 기관은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이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을 많이들 구매하시거든요.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섭취 전에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린이기 때문에 이제 용량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를 위한 마음에서 또 과대나 허위 광고에 현혹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섭취 시 주의사항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소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린이인 만큼 또 체격도 다 너무 다르고 이럴 수 있으니까 네. 용량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이 혈행 개선, 장 건강, 면역력, 그리고 항산화, 눈 건강 제품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게 좋은가요? 사실 특정 성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인 건가요?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부족한 게 뭔지, 더 섭취해야 되는 게 뭔지 확인을 하고 제품을 선택해서 구매하는 게 좋고요. 저희가 이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자기의 영양 상태, 과거의 이 병력, 이력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상담을 받게 되면 이 상담자가 이 개인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쯤이면 도입이 될 것이고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를 하고 그게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건강 염려증이 좀 있어서요. 건강기능식품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 비타민C, 오메가3, 철분제, 종합비타민을 먹고요. 점심에 콜라겐과 루테인을 먹습니다. 저녁에는 질유산균, 비타민 D와 셀레늄을 먹고 있는데요.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건강기능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보통 이 정도는 다들 먹고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례자분께서는 이제 상당히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복합적으로 저희가 섭취를 했을 때는 일정 성분을 좀 과잉 섭취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복에 섭취하면 너무 위에 산이 높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으면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식후에 바로 먹으면 또 유산균도 균체가 소화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또 효능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런 건강 상식들을 조금 공부를 해서 본인이 섭취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어떤 적용을 해서 현명하게 섭취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크릴 오일이나 대마씨유 같은 제품을 TV 프로그램에서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고 또 홈쇼핑에서도 판매했습니다. 이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 식품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건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크릴 오일이나 대마씨유 같은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현재 이를 크릴 오일이나 대마씨유는 식약처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는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하는 표시 광고도 다 적발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여러분들도 이런 허위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간혹 건강기능식품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사 대용이 아닌 만큼 꼭 정상적인 식사와 함께 섭취하시길 당부드리고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살피고 내 건강 상태에 맞는 제품을 알맞게 섭취해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KTV 생활의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건강기능식품은 과학적인 절차에 의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제품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맹신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용량 용법과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현명하게 선택하신다면 분명히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현명한 선택과 본인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생활 요건들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은 맞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그 원료 인정 단계부터 최종 제품까지 식약처가 꼼꼼한 안전관리를 통해서 나오는 제품인 만큼 믿고 드시되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마크 또는 문구를 확인하고 드실 것을 공고해드리고 이 건강기능식품 섭취만으로 건강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한 식생활, 적정한 운동을 같이 병행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은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